교회에서 동생의 집을 구해줬어요, 전세로. 교회에서요? 예. 동생한테 이제 요구사항을 다 들어서 마무리될 때까지. 어디예요? 송도에. 뭐 아파트요? 뭐 아파트랑 그다음에 미국 돈 빼고 나머지 일부는 뭘로 받기로 했어요 그때? 현금으로 받기로 했죠. 한 달에 뭐 400만 원인가? 왜냐면 이제 아파트 전세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대학교의 직원으로 동생 이름을 올려서. 근데 이제 그 금액도 거기서 뺀 거죠. 같은 다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돈이 혹은 입막음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왜냐면 창구도 이승연이고 시작도 이승연이고 종결도 이승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승연 당시 당회장이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협박을 받았다. 원로 목사님에 관한 것이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아무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가면서 전세집 이렇게 하고 넣어주고 이승연과 주변 사람들 제외하고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래도 분쟁이 좀 있잖아요. 네. 박윤식 씨의 사망 이후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죠. 후임자로 정했던 이승연 목사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 박윤식 목사의 아들을 비롯한 반대편이 생겨서 박윤식 목사 사망 이후로는 평강제일교가 계속적으로 분란에 휩싸여 오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리더십이 안정적이어야 됐고 이 상황에서 이몽천이 돈 얘기를 먼저 꺼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협박은 먼저 한 것 같아요. 누나가 교회 쪽에다 알려라.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당시 당회장이었던 이승현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교회가 이제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거죠. 그랬더니 이승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시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하셨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승현 목사님이요? 예.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표현이 기억나세요? 내가 진작에 홍천이를 챙겼었어야 했다. 내가 너무 걔를 방치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승현 네. 목사님께서 네. 이제 이몽천 선생님께 이제 금전을 제공하셨다. 제가요? 몇 차례 만나셨고 구체적인 금액도 이제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아니 이제 글쎄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실제로 최소한 10억 정도의 금액이 이몽천 씨에게 지급됐다, 된 것 같다, 교회 쪽이 인정했어요. 다만 이 교회의 공식 재정에는 그런 명목의 지출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이제 교회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윤식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이몽천에 있어가지고 제 보기에는 역시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몽천 씨에게는 저희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자백을 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일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저희도 옆에서 들었고요. 근데 누가 방금 칼에 테러 당해서 아버님 sultan았죠. 누가 용기 있게 그 일을 할까? 근데 역시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결론 내린 게 결국은 아들들이 해야 되지 않나. 어저께 7시부터 저희 집에서 현장 검증이 10시 좀 넘게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렇게 제 속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어저께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은 정리 감정이 잘 안 되고 해서
오늘 좀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2월 19일 날 21일 장례하고 3월 3일 날 제가 사장으로 대표로 취임을 현대종교에서 했습니다. 27살. 예. 여러 가지 꿈이 많았는데 꿈이 현실로 되려고 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뒤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라는 거는 이제 하느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유업을 남겨주셔갖고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단의 뿌리들 다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한학자 다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독특하죠. 저 경우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국내외 언론들에게 알리고 중국 무협지식으로 생각하면은 무공을 일으켜서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돈이나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권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 주는 거 그리고 싸움 있고 이기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슈화를 위해서는 지는 싸움도 필요하고. 탕면수장님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요? 자주 졌고 많이 졌고 그래도 싸웠던. 아버지의 연구가 그토록 공신력을 갖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힘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결과가 아닐까. 선친이 사고로 사건 수년 전부터 그 배 해운 회사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오셨고 그 청해진 내용. 저희 현대종교의 기사들이 있어요. 그 배가 이제 운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 문제점들 현대종교 통해서 지적들을 계속 하셨죠. 그 뒤에 나타나는 유병원과 어떤 구원파의 이야기들, 선친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갈등해왔던 그 내용들이 사회적인 참사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단 사이비 종교 혹은 사이비 문제가 이게 교리적인 문제만은 아니구나.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구나. 한 번은 아버지가 남산에 끌려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복교에 끌려가서 당신은 왜 반공운동을 하는 통일교를 반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탕명하는 빨갱이. 이게 정보기관이 나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정부와 또 통일교 이단들이 다 연결되어졌던 거지요. 백으로, 돈으로. 그때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셨는지 그 뒤로도 아버님이 참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영생교 이탈자 살해 암매장 의혹이 드디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탕명한 소장님이 이 사람도 그런 피해자고 저 사람도 이런 피해자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가 연결을 해줘 가지고 모이게끔 해준 거예요. 주선을 해주고 10명에서 또 늘어나 가지고 20명이 되고 거기서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 참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탕명한 소장이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 정신적인 기댐 버팀목이 됐지. 그런 총대를 맨 사람이지 자기가. 탕명한 씨는 종교 연구가 탕명한 씨가 어젯밤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범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렇게 참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사실 참 마음이 아프지거든요.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지. 내 가족이 내 조카가 죽었다는 거나 꼭 같은 다름없이. 다른 이단들 쪽에서는 그날 모든 이단들이 다 만세를 부르지 않았을까. 사이비 헌터의 아내로 살았던 어머님을 또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칼에 방금 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살해됐는데 제가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데 이 양반이 눈물을 하나 흘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야, 어떻게 남편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눈물 하나 없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연락해서 빨리 각막 기증하고 장기 기증해야지만 열몇 시간 안에 적출해야지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저는 그때 아버지의 잃었던 슬픔보다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는 그 슬픔이 너무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치즈할 때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이거 멋있죠? 어떤 사진이요? 응. 모처럼 이제 항상 바쁜데 봄을 맞이해가지고서 집에 있을 때 예배 보고 또 이렇게 간 거야, 모처럼. 많이 못 나갔으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마음 괴로운 가운데 위로가 됐다 할까? 그런 점.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어떤 연세 드신 여성 권사님이라고 하죠. 오시더니만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향명환 소장님 각막을 이식받은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떠나보낸 아버님의 눈으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하여튼 이런 일이 있구나.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나 끝까지 최선 다했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풀고자 했던 그 아이가 아버지 마음엔 들지 않았었는데 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모델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연구자로서도 좋은 선배였고 아버지로서도 나에게 좋은 모델이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서 행복했다. 이렇게 안으면 기억이 나요. 감촉을 아직도 좀 기억해요. 이렇게 안았던 거. 예. 아버지를 안았던 기억이. 그냥 안을 것 같아요. 저만의 그 촉감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아빠구나. 그런 촉감? 만나면은 아빠는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 많았지. 골프 스트리밍은